안녕하세요. 일주일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알테오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알테오젠 주주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2주간의 40% 하락, 45만 원 하던 주가가 20만 원 후반대까지 빠지는 지옥 같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자, 금일 주주선 발표와 함께 신한투자증권 리포트 그리고 여러 찌라시들 한 번에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과 알테오젠 관심 있으신 분들 알테오젠 이슈를 쳐보면 이것저것 뒤죽박죽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우선 크게 찌라시는 4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허 관련 침해 외사 보고서. 특허 관련 외사 보고서 찌라시 기반으로 특허 소송 관련 이야기가 일파만파 커지게 된 거고, 두 번째, 이대주주 매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대주주 매도설에 대한 찌라시는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 찌라시가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매출 로열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매출 로열티가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냐, 특허에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네 번째는 대규모 유상증자 썰인데요. 1번과 이제 3번과 4번은 특허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번은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찌라시로 이제 판명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정리해서 보면은 우선 첫 번째, 정맥주사 IV를 이제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알테오젠의 ALT B4 플랫폼 기술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 특허 관련 보고서에서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에 사용된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이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소송에서 이제 패소하거나 합의할 경우에 회사가 받을 로열티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들도 제기가 됐고, 이게 세 번째 찌라시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 제형 변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알테오젠 측에서 해당 내용들을 보고 즉각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20일 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서 전 세계 주요 특허법인의 검토 과정을 거치고 글로벌 기업인 각 파트너사와 중지를 모아 가장 효과적인 특허 전략을 고안했다. 이를 통해서 기존 히알루로니다제와 이제 다른 알테오젠 ALT B사를 재확인해서 당사의 이익을 지키고 파트너사 및 예비 파트너사들의 강력한 특허권으로 독점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LT B사의 물질 특허, 제법 특허, 혼합 제형 특허 등 3종 특허로 독자적 기술 위치를 재확인하고 후발 주제를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알테오젠 홈페이지에 20일 날 바로 이제 특허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왔는데요. 네 번째로 그래서 머크사 측에서 이 할로자임 회사에 이 엠다제 관련 특허에 대해서 등록하고 특허 취소 심판 PGR을 청구했습니다. 이 PGR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로부터 반드시 1년 내에 심판을 끝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통상 민사소송이나 재심사 제도보다 처리 기간이 훨씬 빠르고 배심원이 아닌 특허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다라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셈입니다. 자, 문제 삼은 특허는 이 할로자임의 엠다제 후속 특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할로자임에서 엠다제 특허를 12년인가 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특허를 냈어요. 후속 특허를 내게 된 이유들이 있는데, 이 후속 특허를 낸 이유는 이제 에버그리닝 방법을 쓰기 위해서 낸 걸로 파악이 되는데 뒤쪽에 나오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할로자임의 엠다제 후속 특허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머크사가. 지나치게 특허 청구 범위가 넓다. 그리고 특허 명세서에 기재한 요건과 실시 가능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기존 특허와 기술로 명백성이 인정이 됨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요번에 머크사가 특허 취소 심판을 청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넘겨서 보면 여기서 이제 가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엠다제 원특허, 그러니까 12년에 출시한 원특허는 32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특허가. 근데 엠다제 원특허를 기반으로 작년에 6월 20일 날 분할 특허를 내요. 그래서 미국에 출원을 신청을 했는데 누가?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이제 ALT-B4 특허가 2022년에 공개됐다는 거를 고려하면 ALT-B4와 엠다제 물질이 전혀 달랐다. 그런 게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 이 할로자임이 이 후속 특허를 내면 실질적으로 이제 존속기한 연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머크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즉 뭐냐면 할로자임이 이 엠다제 원특허를 12년에 출원을 했고, 그렇다면 32년까지 20년에 이제 특허 보호권이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이 엠다제 특허를 베이스로 분할 특허를 냅니다. 그렇다면 이 분할 특허를 작년에 냈기 때문에 2023년 기준에 20년이 지난 2043년까지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할로자임이 실시하려고 하니까 머크사 입장, 그 경쟁 관련된 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 앞쪽에서 본 것처럼 너무나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제기했다라는 가설이 첫 번째 가설이고요. 자,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특허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머크가 선빵을 날린 거죠. 선제적으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머크 입장에서는 그 키트루다 SC 제형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특허 연장을 해야 되는데,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깔끔하게 특허 무효 심판을 내가 먼저 선빵을 날리고 정리하자. 그리고 키트루다 SC 제형을 상용화 시켜버리자. 이런 스탠스인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를 할로자임 쪽에서 특허 침해 관련돼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크사가 선빵을 날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설이 두 개죠. 첫 번째는 특허가 완전 다른 거다. 다른 거고, 할로자임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을 쓸 거니까 머크사 측에서 탐탁치 않아서 무효 심판을 먼저 제기했다. 요 가설이랑, 두 번째는 내가 키트루자 SC 제형을 낼 건데 자꾸 여기저기 말이 나오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선빵 날렸다. 그래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머크사 입장에서는 뒷말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노렸다라는 게 두 번째 가설입니다. 그래서 머크사는 왜 이 SC 제형, 키트루다 SC 제형 이렇게 집중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키트루다 특허 연장을 위해서 제형 변경을 추진을 합니다. 이 앞쪽에서 할로자임이 진행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같은 약물이라도 키트루다, 둘 다 키트루다 VI 제형이랑 키트루다 SC 제형이죠. 그래서 키트루다 같은 약물이라도 피하 주사 제형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신규 특허로 인정이 돼가지고 특허를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머크사가 바보도 아니고 특허권 관련 문제가 있는데 알테오젠이랑 독점 계약을 했을 리가 없겠죠. 사실상 키트루다가 머크사의 전세계 단일 품목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특허 연장을 하는 겁니다. 키트루다가 이제 머크사의 매출의 42%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키트루다 관련 제형 변경 특허 문제는 안 찾아볼래야 머크사가 안 찾아보고 알테오젠이랑 독점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2028년에 키트루다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이 머크사 측에서 이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 변경을 그래서 빨리 하려고 3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SC 제형이 빨리 나와야 돼서 2028년에 특허가 만료되니까 피하 주사, SC 제형을 빨리 하기 위한 방법들을 머크사 측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들이 어떤 게 있냐면 FDA 우선 심사입니다. 지금 키트루다 SC 제형이 내년 1월, 2025년 1월에 미국 FDA 신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인데 요게 이제 심사가 대부분 한 10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내년 한 11월쯤에 결과가 나오는데 한 2천억에서 2천억 정도 돈을 주면은 FDA 우선 심사로 인해서 이 10개월 걸리는 게 6개월로 줍니다. 6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6개월로 줄어가지고, 뭐, FDA 우선 심사가 진행이 되면 2분기, 내년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FDA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ALTP 공사는 경쟁사 특허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 머크, 그리고 제일 최근에 다이치 상교와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는데, 기술 이전 계약을 맺기 전에 이 특허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다. 제가 말했던 거죠. 머커사가 바보도 아니고, 요런 특허 문제를 검토를 안 하고 진행했을 리가 없다. 특히나 머크사의 매출의 42%나 차지하고 있는 키트루다를 베이스로 하는 독점 계약 체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크사가 멍청하게 확인 안 했을 리가 없다 이거고 두 번째는 다이치 상교와 기술 계약이거든요. 이 다이치 상교와 기술 계약은 제일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할로자임이 기본적으로 엠다제 후속 특허 그게 나온 뒤에 다이치 상교와 기술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다이치 상교도 이제 거의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기업도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해당 특허 침해 문제를 검토를 안 했을 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엠다제가 뭐냐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엠다제에 대한 특허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특허는 광범위한 변형 인간 히랄루로니다제 특허고 해당 특허는 기존 엔하츠의 절단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와는 별개의 특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요 특허는 그 엠다제의 후속 특허입니다. 할로자임은 이제 엠다제에 관련해서 IP 지적 재산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물질 개발부터 상용화까지는 모두 고객사의 몫이다. 할로자임의 이제 엠다제 특허는 너무 광범위하게 내용을 담고 있어서 숙련된 연구자가 평생을 연구해도 그 범위를 넘어선 특허의 양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거 이해 안 가죠? 예시로 설명드리면 A라는 물질을 발견을 했습니다. A라는 물질을 힐로자임이 발견을 했고 해당 물질을 활용해서 A가 포함되어 있는 B나 C의 분자 구조를 개발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물질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너네 특허 낼 수 없어. 이런 스탠스인 거예요. 지금 힐로자임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이.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머크 측에서는 이제 특허 무효 심판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고 머크 측에서는 미국의 로펌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 미국 매출 순위 6위를 하는 로펌을 고용을 했고 대표 변호사가 이제 바이오 특허 전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머크 측이 직접 고용해서 소송에 대한 비용도 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경쟁 플랫폼을 제거해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이 찌라시 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려사항들이 어떤 게 있냐면 할로자임이 이 엠다제 특허, 엔하츠 특허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이 특허 무효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할로자임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엠다제 특허는 기존 엔하츠의 절단된 이 절단이 중요해요. 절단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와는 별개의 특허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나치 특허랑 엠다제 특허는 별개의 특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단백질을 잘라서 치환 접합을 합니다. 절단시키는 게 아니고 치환 접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특허 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찌라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한 머크사랑 다이치 상쿄 이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하기 전에
ALT B사 특허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 없다라는 걸 확인을 받고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할로자임 측에서 특허권 침해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알테오젠이 여러 글로벌 빅파마와 라이센스 아웃을 맺는 동안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게 특허 침해가 맞았다면 할로자임은 애진작에 움직이는 스탠스를 보여줬을 겁니다.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특허권을 제가 가져왔어요. 특허권의 등록 일자를 확인해 봤을 때 2024년 4월 9일 날 할로자임이 이 PH20 변이체에 대한 특허를 미국에서 진행을 했어요. 2024년 4월 9일 날. 그리고 국내 특허를 보면은 알테오젠이 이 관련된 PH20 변이체에 관한 특허를 2023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특허 침해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우려사항으로는 머크가 할로자임이랑 붙어먹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키트루다 정맥주사 제형 특허가 2028년에 만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다시 개발을 할 거면 최소 5년이 걸려요. 그럼 머크사 입장에서는 지금 2024년 말인데 2025년으로 넘어갔을 때 진행이 되게 된다면 5년이 그러면 2030년이라 특허가 아예 끝나버려요. 얘네가 정맥주사에서 이제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이유가 특허를 연장시키는 이유가 제일 강한데 지금 다시 개발하면 특허가 만료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머크사 입장에서 지금 할로자임의 기술을 선택할 이유도 시간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송 결과 머크사에서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소송을 이기면 그냥 이대로 끝납니다. 뭐 찌릿찌릿하시건 특허에 관련된 얘기건 싹 들어가게 될 거고, 만약에 지면 머크가 할로자임의 로열티를 지급하게 돼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알테오는 머크사와 이미 임상을 진행을 했고 상업화를 준비 다 끝내놓은 상태고 독점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로열티율이 다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 기반 로열티라서 머크가 이제 할로에 얼마를 주던 아니면 뭐 안 주던 알테오젠이 받는 금액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열티에 대한 찌라시 3번 찌라시도 해당 내용들을 보면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한증권 리포터도 나왔는데요. 알테오젠에 관련돼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머크사의 특허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이유는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영역을 명확히 나누자라는데 이의제기를 진행을 했다라는 게 신한증권 리포터에서 나온 특허 취소 심판 청구의 이유고요. 할로자임의 이제 엠다제 특허가 알테오젠의 특허 범위를 침해했다는 주장들. 할로자임은 야생형 히랄루니 다제에 대해서만 특허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변이체에 대한 주장이 문제가 됐다. 변이체는 알테오젠의 권리로 할로자임은 변이체 특허 범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신한증권 리포터에 대한 의견입니다. 즉 오히려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증권 리포터를 조금 더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 할로자임은 변이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피해볼 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의 엠다제는 이 야생령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 감소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특허 연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할로자임이 특허 무효 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키트루다 SC 출시와는 관련이 아예 없다. 그래서 할로자임은 타켓 독점 때문에 여전히 키트루다 SC 그리고 그의 시밀러를 개발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머크의 이의제기는 양사의 특허를 정확하게 권리를 나누겠다. 이런 스탠스로 머크사가 소송을 걸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지난 4년간 머크 반환 루머로 1.3조 원까지 시총이 내려갔고 머크가 독점 계약을 할 리가 없다. ADC의 SC 제형은 계약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루머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공시로 증명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삼상으로 추가 라이센스 아웃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히려 변동성은 기회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목표가는 74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신한투자증권들이 제가 앞부분에 가설을 좀 말씀드렸는데,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일부 이제 해당 내용들의 해석에 오해가 있다.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게 특허 소송을 걸기 전에 머크와 알테오젠이 선제적으로 소송을 건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는 거예요. 신한증권 리포터에서는 할로자임이 본인 영역을 넘어서서 이 변이체에 대한 특허를 주장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머크사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라는 거죠. 즉 할로자임은 이 변이체에 대한 특허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왈가불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여기는 알테오젠 거야, 이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특허 소송을 먼저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건 머크는 키트루다 SC 임상 3상을 성공했고 내년 1월에 FDA를 포함한 전 세계 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고,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승인 및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이 빠르면이 뭐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FDA 우선 심사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불확실성이 단 1%라도 존재한다면 이를 제거하는 것이 맞다라는 기준으로 머크사가 소송을 진행을 했다. PGR 신청, 특허 취소 심판 신청은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PGR이 승인됐다라는 건 그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것인데요. 신한증권 리포터에서 이제 PGR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회를 해봤고, 이 PGR에 대한 제도를 우리가 봤을 때 PGR에 대한 법적 근거들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 지금 머크사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할로자임이 이 112번 기재불비를 근거로 PGR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청구항이 형식이 맞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술이 되었음을 증명, 기능을 청구한 방식으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기술이 되었음을 증명, 중복 특허임을 증명, 요 112번 요거를 이제 근거로 PGR을 신청을 했고, 요게 이의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PGR은 근거를 안 갖다 대면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 근데 통과됐다라는 건 그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 측에서 주주서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특허 이슈는 외국계 리포터에서 시작됨,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경쟁사 할로자임이겠죠. 컨퍼런스콜에서 키트루다 SC가 할로자임 플랫폼 특허 침해를 할 경우에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오타났네요.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을 설명을 한 거다. 키트루다 SC가 특허를 침해했다 가 아니고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머크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키트루다 SC 성공을 위해서 조금의 리스크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머크사의 태도다. 이 태도가 뭐냐면 특허 무효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주서원 내용들을 보면. 또한 마지막으로 마일스톤은 3년 안에 모두 수령할 것이다 라는 주주서원이 오늘 발표가 됐고요. 결론은 뭐냐면 2대 주주 매도설, 그리고 매출 로열티 관련 찌라시는 지금 앞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게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머크사의 특허 무효 심판 PGR은 알테오젠의 주주서원에서 확인했다시피 키트루다 SC 제형 출시에 대한 리스크를 0%로 만들고자 하는 행동이었다. 알테오젠 대신 싸워주는 머크사, 그리고 특허 침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허나 내용이 중요해요. 이 유상증자가 물량이 확보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라면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 제3자 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 배정보다 제3자 배정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지만 이 유증에 관련된 찌라시들도 나왔고 유증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이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전에 시장의 투매, 공포심리로 인해서 이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악재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정적 찌라시로 인한 불안감, 바이오 조정 시 빠지지 않고 있었던 알테오젠, 주가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욕구, 그리고 투매, 찌라시 공포, 모든 것이 합쳐져서 주가 급락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알테오젠, 키투르자 SC 제형은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들 그리고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건데 성공 확률 100%를 좀 가정해서 멀티플을 적용하면 10배 멀티플 적용하면 7.2조 원, 20배 적용하면 14.3조 원, 30배 적용하면 21조 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2028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3년에 그 알테오젠 매출이 1000억이었거든요. 근데 멀티플을 적용 안 했을 때 멀티플을 1배로 잡았을 때 한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에 고가가 10만 원이었어요. 2023년에 고가 부근이 10만 원이었고 여기서 이제 2023년에 매출이 1,000억이었는데 여기서 매출이 한 7,200억 정도 멀티플 1배로 적용을 한다면 약 7.2배죠. 7.2배니까 10만 원 하던 주가가 7.2배로 잡히면 72만 원 정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신한투자 목표 주가가 73만 원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74만 원이라고 했는데 헷갈려서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발표한 리포트의 목표 주가는 73만 원이었고 유진투자증권에서 9월 달에 잡은 목표 주가가 40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액만 봤을 때도 멀티플을 빼고 보면 한 7배 정도, 7.2배 정도 차이 나니까 2023년 주가 기준에 7.2배를 계산하면 한 72만 원 라인들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72만 원까지 본다라는 건 지금 당장 72만 원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됐을 때 맥스가 한 72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70만 원대 가격을 잡아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기술적 분석은 알테오젠은 이제 알테오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가치 투자자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날 손절이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알테오젠이 이제 2024년 들어서면서 계속 지켜줬던 라인들은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잘 안 보이겠지만 조금 61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뭐 확률이 100%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은 요 초록 색깔 요 라인들을 계속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줬고 요번에도 지켜줬고 이전에도 지켜줬고 이전에도 지켜줬기 때문에 요번에도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고 이 가격대에 많이들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러프하게 봤을 때 이 우상향 추세 요 추세 라인들은 안 깨주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건데 금요일날 이거 종가상 깨주면서 많이들 손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이 모든 게 다 찌라시로 판명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 찌라시로 이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빠졌다라면 해당 찌라시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가 오르기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애매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이 아래쪽의 라인들을 노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당 내용들이 다 찌라시라고 판명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특별 관계자들이 32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한 이런 스탠스도 있기 때문에 요 가격을 안 깨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테오젠은 더 큰 그림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만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에 매물대 라인들 그리고 요 라인들을 우리가 공략을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 자리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물량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들을 충분히 챙기시면 되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해당 매물대 라인들을 공략을 해보면 그래도 꽤나 괜찮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 전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